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이로 진동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백스킹, 출판사는 에세이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스킹, 글로벌 인플루엔서인 백스킹은 썬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마인드 코치이다. 그는 본 비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창업해 대표자로 활동 중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힘을 북돋는 관점, 영적인 지혜, 실용적인 해결책, 영감을 주는 사례, 인생 교훈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함을 마음 편해한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삶, 즉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표준을 뛰어넘는 삶을 회피한다. 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위대함을 찾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가장 위대한 모습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상상 속의 경계선을 깨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역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한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위대함의 정신이다. 그런 이유로 위대함은 그 시작도 끝도 경계를 정할 수 없다. 그저 더 나아지기 위해 힘쓸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 자신을 감동시켜라.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당신 자신을 시험해보라. 가능한 한 최고의 당신이 되어라. 이 책은 지금 당장부터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내 목표는 당신이 앞으로 평생토록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속에 이러한 바람을 품고 그러고 나서 의식적으로 그 바람을 따르다 보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엄청난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평온감을 얻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일과 도리, 행동과 인내, 지출과 소비, 웃음과 진지함,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 삶의 각 영역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죄책감과 같은 여러 가지 거북한 감정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피로감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팀원은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며 당신의 경고도 무시하고 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듯하다. 그런데다 프로젝트 팀의 다른 팀원들이 당신의 관대함을 편애로 여겨 섭섭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의 경우 당신이 관대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강한 행동을 취하는 결정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당신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서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대가 호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면의 평온과 팀원들의 존경을 잃을 위험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최종 성적에 피해를 보게 될 위험까지 무릅쓰는 격이다.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죄책감 같은 안 좋은 감정을 피할 수가 있다. 행동과 인내, 둘 다를 내보여라. 당신이 이해심이 있고 관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하고 권위적인 면도 있음을 보여줘라. 당신의 팀원은 당신의 결정에 화가 나긴 하더라도 자신에게 기회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자기 사랑은 현재 당신 자신을 포용하는 동시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음을 자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잡기의 문제이다. 자기사랑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돋는 요소이다. 이 요소의 초점은 마음가짐에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 물론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사랑은 어떤 식의 변화를 열망하든 간에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을 보돋는 요소로서 초점은 행동 취하기에 있다. 자기 자신과 자신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역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이 평범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은 파트너에게 짜증스러운 버릇이 있다고 해서 그 파트너를 덜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때때로 파트너의 단점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또한 파트너가 최대한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어떤 버릇이 파트너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돕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출이다. 파트너의 잘못을 모질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파트너 자신을 위해 최고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자기 사랑은 이런 자세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식습관에서부터 정신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당신 삶의 영역 어디에나 깃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 사랑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포용이다.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만족해야 한다. 결국 자기 사랑을 실행하려면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며 진정한 자신이 될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기 사랑을 이해하면 마음가짐과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균형이 잡혀있지 않으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갈팡질팡 헤매기 일쑤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삶이 그 사랑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나아가 마음가짐과 행동 사이에 균형이 잡히면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가능한 한 애정과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 애정과 기쁨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주는 감정이라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좋은 진동을 더 많이 발산하도록 도와준다. 반면 증오, 분노, 절망의 감정은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진동의 법칙에서 내세우는 원칙에 따르면 좋은 진동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진동을 발산해야 한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은 진동 주파수의 전송기와 수신기처럼 언제나 비슷한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물질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내는 감정은 그 감정과 조화되는 그 진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기쁨의 감정을 내보내면 기쁨을 느낄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된다. 흔히들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지금 당장부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발산하는 감정은 유사성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되돌아온다.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과 진동 높이기는 서로 밀접히 맞물려 있다. 진동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애정과 관심을 증명해 보여주게 된다. 좋은 기분을 느끼며
좋은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더 위대한 일을 실현시키게 된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면서 애착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에 전염된다. 당신보다 높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당신보다 더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는 기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보자. 기분 좋은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므로 가까이에 있으면 당신도 이들의 에너지에 어느 정도 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녹조류인 클라미도모나스는 다른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 내 경험상 인간도 이 녹조류와 흡사하게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혹시 처음 만났는데 어쩐지 그다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없는가? 당시에는 딱히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괜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안 좋은 진동을 받았던 셈이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분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바뀌면서 진동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된다는 개념은 그동안 숱하게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한 바 있다. 위대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야 한다.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인 척을 해라. 이 말이 세상에 나온 배경은 그가 소니 리스턴을 상대로 치렀던 시합이었다. 알리는 이 시합이 열리기 전에 승산이 낮은 선수로 판정받았다. 그는 자신이 리스턴을 때려 눕히게 될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팬들에게 승리를 호언장담하며 뻐기고 다녔고 결국 시합에서 정말로 리스턴을 때려 눕혔다. 이 방식은 특정 방식의 행동을 통해 단순히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기분 좋게 느끼고자 할 때만 유용한 기술로 적용된다. 그럴 때만 상상 속의 자신감이 서서히 진짜 자신감이 되고 조화되는 진동을 통해 정말로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진다. 힘을 연상시키는 자세 3가지 중 하나를 단지 하루에 2분씩만 취해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20%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5% 낮출 수가 있다. 이른바 이런 파워 포즈가 더 힘있는 자신을 느끼는 빠르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 휴식 시간 갖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때로는 삶과 주변 상황에 너무 휘둘려서 버겁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럴 때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좀 더 거리를 두는 것이 간단한 해결책이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쓰는데 당신으로서는 그렇게 애쓰는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당신의 공간을 망쳐놓는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지쳤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매번 기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서는 안 되지만 잠시 단절되어 있고 싶은 마음을 안 좋게 여길 필요는 없다. 잠시 거리를 두는 일은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재충전의 시간 없이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일상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진동까지 떨어뜨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자연 속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다. 자연에서는
쉽게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다. 남 말하기는 진동을 떨어뜨리기에 딱 좋은 방법이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는 우리의 에고를 먹이로 삼는다. 남 말하기의 본래 의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남 말하기에서는 타인의 흠을 잡기 일쑤이며 흠 잡기는 대체로 증오에서 비롯되는데 증오는 낮은 진동 상태라 삶 속에서 불쾌한 경험을 초래할 뿐이다. 이미 앞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왔다시피 모든 생각과 말은 강력한 진동을 품고 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우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셈이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진동이 낮아지면서 우리의 삶에 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나쁜 감정이 생겨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남말하기가 일명 차크라라는 우리의 에너지 중심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파하고 있다. 남말하기가 더 높은 진동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가십거리에 잘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가십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뉴스 매체도 있다. 뉴스 매체에서 마치 중립적이고 공적인 일인 양 남의 불행을 전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가십의 주인공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으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남말하기를 피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거리로 화제를 돌려보자. 유심히 보면 남의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불만이 많거나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찾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남말하기에 함께하다간 당신도 점점 삶의 환멸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중요하다. 당신의 진동과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는가? 졸리고 나른한 기분에 빠지게 하는 음식은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음식이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진동도 달라진다. 이런 음식의 상당수는 정크푸드이며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기막힌 맛을 내도록 가공된 식품이다. 이런 맛 때문에 자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음식은 기분을 가라앉게 할 뿐 아니라 체중을 늘리고 병에 더 잘 걸리게 한다. 모든 음식은 특정량의 칼로리뿐만 아니라 진동하는 전자기력도 갖고 있다. 감사히 여기기는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습관이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며 주변의 모든 것에서 좋은 면을 찾도록 의식을 훈련시켜보자. 그러다 보면 금세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밝은 면부터 보게 되어 삶에 대해서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동안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없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듣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다. 오히려 누리는 축복보다 짊어진 짐에 초점을 맞추거나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쉬워진다. 위대함은 감사함에서 시작된다. 당시에는 이 문구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진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는 감사함 없이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함은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게다가 감사함을 표현하면 진동 상태가 변화되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끌어당겨지게 될 뿐 아니라 상황을 넓게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데 이때 대다수는 자신이 남들이 바랄 만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 비해서 운이 나쁜 사람들보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잘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류의 고통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여타의 고통으로부터 더없이 안전하다.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하면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기가 쉽다. 감사 표현에서 핵심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저자는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와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적 스승 에스더 힉스의 온라인 동영상을 몇 편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에너지를 그릇되게 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분명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내가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의 먹잇감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후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상황이 개선되었다. 나는 보수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사실 나도 잘 알았다.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마당에 두둑한 급여를 주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특히 더 감사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급여 덕분에 삶에서 여러 가지 안락함도 누리고 있었다. 나는 감사하는 상태, 즉 높은 진동 상태에 머물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주 이런 감사할 면들을 떠올렸다. 몇 달 후에 이 관리자는 승진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갔다. 나도 급여가 인상되었고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기간이 그 직장에서 보낸 가장 좋았던 시절에 든다. 단지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을 뿐인데 기분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보상을 얻게 된 셈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의 방향을 두려움에 맞춘다. 당신의 문제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의 초점을 문제의 해결에 맞춰보라는 얘기다. 우주는 모든 영역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의 환각에 가려막혀 그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 몸에 독을 품고 있는 격이다.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서의 목표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유익한 생각으로 바꿔서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배적인 생각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쳐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짓는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저지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변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털어내버리고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셈이다. 이런 방법은 단지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려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로 효과가 없다. 진짜 감정이 구하는 다른 암시를 발산해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억제된 감정은 몸 안에서 독이 되어 결국에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진동을 높일 수 있게 변환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낮은 진동의 감정을 높은 진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환시키는 법. 1. 분간 해내기.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분간해야 한다. 사라의 경우에는 슬프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살펴보니 사라는 자신이 괄시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였다. 2. 질문하기. 우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어떤 생각이
이런 감정을 일으킨 걸까 하고 말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짚어보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당수는 과장, 오해, 남들부터로 강요된 견해의 바탕을 둔다.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잘못된 개념과 판단의 의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보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논리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생각의 이면에 깔린 믿음에 도전해서 그 타당성의 의문을 던져보자. 3번, 이해하기. 이번 단계의 관건은 감정 이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사라는 스스로의 가치가 남들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었던 이유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4. 대체하기.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힘을 북돋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나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며 더 위대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려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처리하는 게 좋을까? 해로운 생각을 그 순간에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게 해줄 만한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사라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사랑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누군가를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힘을 북돋는 생각에 실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느끼고 싶은 그대로 느꼈던 때를 떠올려보자. 사라는 자신이 가치가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에 차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는 셈이다. 이 방법은 자신감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유용하게 작용했던 어떤 행동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든 실력을 길러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는 단지 우리 자신이 되는 것도 잘못인 양 느끼게 내몰기 일쑤이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극히 행복해한다는 걸 이유로 당신을 가리켜 말수가 적다고 말한다. 마찰과 극성 떨기를 피한다는 이유로 나약하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빠져있다는 걸 이유로 집착적이라고 말한다.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례하다고 말한다. 자존감을 가진 걸 이유로 오만하다고 말한다. 외향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갑갑하다고 말한다. 자기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걸 이유로 틀렸다고 말한다. 잡담에 잘 끼지 않으려고 한다고 숙기가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인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이유로 별나다고 말한다. 긍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가식적이라고 말한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편안해 한다는 걸 이유로 외톨이라고 말한다. 남들과 똑같은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황한다고 말한다. 지식을 추구한다는 걸 이유로 책벌레라고 말한다. 외모를 유명인처럼 꾸미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촌스럽다고 말한다. 학구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멍청하다고 말한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이유로 미쳤다고 말한다.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안다는 걸 이유로 쫀쫀하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는 걸 이유로 의리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둬라. 사람들이 바라는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다.
믿음을 초래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에서 진실로 받아들인 것의 결과이다. 당신이 곧 당신의 생각은 아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의 목격자이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나는 사실상 나는 화가 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의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의식을 더 잘하게 되면 더 나은 행동 방식을 선택할 줄도 알게 된다.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사건은 중립적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에 꼬리표를 단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라. 그런 다음 당신의 생각들을 관찰하라. 그러면 무의식적인 정신을 의식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즉, 생각을 의식으로 바꾸게 된다. 일단 당신의 생각에 주목해야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명상은 이런 기량을 갈고 닦기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힘을 잃게 하는 생각은 진짜 당신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게 놔둬라. 아니면 힘을 복돋는 생각을 해도 좋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실직을 했다면 취직을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하기 쉽지만 그럴 경우에는 절망감에 빠져 진동이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새 직장을 찾을 기회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더 나아져서 진동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살아가기의 실행이다. 진정한 당신이 될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정신을 새롭게 길들여라. 그 과정이 빠르게 진전되진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부정적 사고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긍정적 사고의 새로운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외부적인 사건을 통제하려고 들기보다 정신이 그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하는 말이지만 스스로를 속여서 믿게 만든 자기암시는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믿음을 바꾸었던 때의 얘기를 다시 꺼내자면 당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미래를 바꾸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전의 믿음에 이성적으로 맞설 증거부터 찾아야 했다. 어떤 생각을 자기암시로 말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자기암시가 거부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암시를 활용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암시를 반복하기 전에 실질성을 더해주면 큰 힘이 생긴다.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중요한 일이며 내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기분이 좋을 때 자기암시를 해야 자기암시가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기분 상태에 있든 간에 자기암시의 반복은 진동을 높일 수가 있다. 어떤 말에 진심을 담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침내는 당신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암시는 당신이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말투로 말하라. 친구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쓰지 마라. 피하려는 대상은 피하라 할수록 오히려 집요하게 들러붙으려 드는 경향이 있다. 피하려고 발산시키는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 보다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자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라. 또한 자기암시는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한다. 목표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면 잠재의식은 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자기암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에서 2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지만 감정적인 투자가 할애 시간보다 더 중요하니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이 되거나 치유를 해주기도 한다. 당신이 쓰고 내뱉는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그러니 말을 함에 있어 현명해야 한다.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표를 설정해라. 자신감을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목표를 실현하고 나면 더 큰 목표의 실현에도 자신감이 붙게 된다. 일단 목표를 찾아서 글로 적고 그러고 난 뒤에는 매일 소리내서 말해보자. 목표를 살짝 조정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빈번히 목표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조율해서 시각화의 대상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이 과정은 자기 암시를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뇌와 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입하는 생각을 뇌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당신이 현재의 자신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뇌는 그 상상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자신감이 더 높아진다. 감각을 동원하라. 시각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의 개별적인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림이 아니라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 미각,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새 차를 원한다면 단지 그 자동차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차에 타서 운전하고 다니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차에서 나는 소리, 도로의 풍경, 그날의 날씨와 기온 등등 운전 중에 마주칠 여러 상황을 떠올려보자. 창의성을 발휘하고 밝고 다채롭게, 요란하고 거창하게 상황을 그려 현실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상 속 상황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생각해보자. 단,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상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촉발해야 하며 그러자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별로 없는 조용한 곳에서 시각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 나는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조금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시각화한 상황이 실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들떠온다. 좋은 진동을 포용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법을 배워라. 억지로 결과를 끌어내려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 어차피 당신의 것이 되기로 정해진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과음을 해서 차 사고를 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도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이는 훨씬 더 무책임한 처신이 된다.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사고를 자초하는 격이고 이때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교훈을 무시하는 행동은 우주에게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암시를 보내는 셈이다. 그러니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언제나 우주로부터 진정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살도록 또 더 위대한 일들을 펼치며 살도록 인도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당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자. 안 좋은 경험에는 언제나 배울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동의 법칙하에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책은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맥락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이로우 진동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백스킹, 출판사는 에세이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스킹, 글로벌 인플루엔서인 백스킹은 썬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마인드 코치이다. 그는 본 비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창업해 대표자로 활동 중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힘을 북돋는 관점, 영적인 지혜, 실용적인 해결책, 영감을 주는 사례, 인생 교훈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함을 마음 편해한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삶, 즉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표준을 뛰어넘는 삶을 회피한다. 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위대함을 찾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가장 위대한 모습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상상 속의 경계선을 깨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역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한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위대함의 정신이다. 그런 이유로 위대함은 그 시작도 끝도 경계를 정할 수 없다. 그저 더 나아지기 위해 힘쓸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 자신을 감동시켜라.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당신 자신을 시험해보라. 가능한 한 최고의 당신이 되어라. 이 책은 지금 당장부터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내 목표는 당신이 앞으로 평생토록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속에 이러한 바람을 품고 그러고 나서 의식적으로 그 바람을 따르다 보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엄청난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평온감을 얻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일과 도리, 행동과 인내, 지출과 소비, 웃음과 진지함,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 삶의 각 영역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죄책감과 같은 여러 가지 거북한 감정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피로감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팀원은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며 당신의 경고도 무시하고 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듯하다. 그런데다 프로젝트 팀의 다른 팀원들이 당신의 관대함을 편애로 여겨 섭섭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의 경우 당신이 관대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강한 행동을 취하는 결정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당신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서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대가 호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면의 평온과 팀원들의 존경을 잃을 위험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최종 성적에 피해를 보게 될 위험까지 무릅쓰는 격이다.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죄책감 같은 안 좋은 감정을 피할 수가 있다. 행동과 인내, 둘 다를 내보여라. 당신이 이해심이 있고 관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하고 권위적인 면도 있음을 보여줘라. 당신의 팀원은 당신의 결정에 화가 나긴 하더라도 자신에게 기회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자기 사랑은 현재 당신 자신을 포용하는 동시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음을 자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잡기의 문제이다. 자기 사랑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돋는 요소이다. 이 요소의 초점은 마음가짐에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 물론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어떤 식의 변화를 열망하든 간에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을 보돋는 요소로서 초점은 행동 취하기에 있다. 자기 자신과 자신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역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이 평범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은 파트너에게 짜증스러운 버릇이 있다고 해서 그 파트너를 덜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때때로 파트너의 단점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또한 파트너가 최대한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어떤 버릇이 파트너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돕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출이다. 파트너의 잘못을 모질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파트너 자신을 위해 최고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자기 사랑은 이런 자세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식습관에서부터 정신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당신 삶의 영역 어디에나 깃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 사랑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포용이다.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만족해야 한다. 결국 자기 사랑을 실행하려면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진정한 자신이 될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기 사랑을 이해하면 마음가짐과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균형이 잡혀있지 않으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갈팡질팡 헤매기 일쑤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삶이 그 사랑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나아가 마음가짐과 행동 사이에 균형이 잡히면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가능한 한 애정과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 애정과 기쁨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주는 감정이라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좋은 진동을 더 많이 발산하도록 도와준다. 반면 증오, 분노, 절망의 감정은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진동의 법칙에서 내세우는 원칙에 따르면 좋은 진동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진동을 발산해야 한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은 진동 주파수의 전송기와 수신기처럼 언제나 비슷한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물질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내는 감정은
그 감정과 조화되는 그 진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기쁨의 감정을 내보내면 기쁨을 느낄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된다. 흔히들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지금 당장부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발산하는 감정은 유사성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되돌아온다.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과 진동 높이기는 서로 밀접히 맞물려 있다. 진동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애정과 관심을 증명해 보여주게 된다. 좋은 기분을 느끼며 좋은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더 위대한 일을 실현시키게 된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면서 애착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에 전염된다. 당신보다 높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당신보다 더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는 기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보자. 기분 좋은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므로 가까이에 있으면 당신도 이들의 에너지에 어느 정도 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녹조류인 클라미도모나스는 다른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 내 경험상 인간도 이 녹조류와 흡사하게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혹시 처음 만났는데 어쩐지 그다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없는가? 당시에는 딱히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괜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안 좋은 진동을 받았던 셈이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분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바뀌면서 진동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된다는 개념은 그동안 숱하게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한 바 있다. 위대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야 한다.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인 척을 해라. 이 말이 세상에 나온 배경은 그가 소니 리스턴을 상대로 치렀던 시합이었다. 알리는 이 시합이 열리기 전에 승산이 낮은 선수로 판정받았다. 그는 자신이 리스턴을 때려 눕히게 될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팬들에게 승리를 호언장담하며 뻐기고 다녔고 결국 시합에서 정말로 리스턴을 때려 눕혔다. 이 방식은 특정 방식의 행동을 통해 단순히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기분 좋게 느끼고자 할 때만 유용한 기술로 적용된다. 그럴 때만 상상 속의 자신감이 서서히 진짜 자신감이 되고 조화되는 진동을 통해 정말로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진다. 힘을 연상시키는 자세 3가지 중 하나를 단지 하루에 2분씩만 취해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20%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5% 낮출 수가 있다. 이른바 이런 파워포즈가 더 힘있는 자신을 느끼는 빠르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 휴식시간 갖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때로는 삶과 주변 상황에 너무 휘둘려서 버겁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럴 때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좀 더 거리를 두는 것이 간단한 해결책이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쓰는데 당신으로서는 그렇게 애쓰는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당신의 공간을 망쳐놓는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지쳤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매번 기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서는 안 되지만 잠시 단절되어 있고 싶은 마음을 안 좋게 여길 필요는 없다. 잠시 거리를 두는 일은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재충전의 시간 없이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일상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진동까지 떨어뜨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자연 속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다. 자연에서는 쉽게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다. 남 말하기는 진동을 떨어뜨리기에 딱 좋은 방법이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는 우리의 에고를 먹이로 삼는다. 남 말하기의 본래 의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남 말하기에서는 타인의 흠을 잡기 일쑤이며 흠 잡기는 대체로 증오에서 비롯되는데 증오는 낮은 진동 상태라 삶 속에서 불쾌한 경험을 초래할 뿐이다. 이미 앞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왔다시피 모든 생각과 말은 강력한 진동을 품고 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우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셈이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진동이 낮아지면서 우리의 삶에 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나쁜 감정이 생겨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남말하기가 일명 차크라라는 우리의 에너지 중심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파하고 있다. 남말하기가 더 높은 진동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가십거리에 잘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가십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뉴스 매체도 있다. 뉴스 매체에서 마치 중립적이고 공적인 일인 양 남의 불행을 전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가십의 주인공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으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남말하기를 피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거리로 화제를 돌려보자. 유심히 보면 남의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불만이 많거나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찾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남말하기에 함께하다간 당신도 점점 삶의 환멸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중요하다. 당신의 진동과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는가? 졸리고 나른한 기분에 빠지게 하는 음식은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음식이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진동도 달라진다. 이런 음식의 상당수는 정크푸드이며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기막힌 맛을 내도록 가공된 식품이다. 이런 맛 때문에 자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음식은 기분을 가라앉게 할 뿐 아니라 체중을 늘리고 병에 더 잘 걸리게 한다. 모든 음식은 특정량의 칼로리뿐만 아니라 진동하는 전자기력도 갖고 있다. 감사히 여기기는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습관이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며 주변의 모든 것에서 좋은 면을 찾도록 의식을 훈련시켜보자. 그러다 보면 금세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밝은 면부터 보게 되어 삶에 대해서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동안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없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듣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다. 오히려 누리는 축복보다 짊어진 짐에 초점을 맞추거나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쉬워진다. 위대함은 감사함에서 시작된다. 당시에는 이 문구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진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는 감사함 없이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함은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게다가 감사함을 표현하면 진동 상태가 변화되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끌어당겨지게 될 뿐 아니라 상황을 넓게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데 이때 대다수는 자신이 남들이 바랄 만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 비해서 운이 나쁜 사람들보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잘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류의 고통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여타의 고통으로부터 더없이 안전하다.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하면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기가 쉽다. 감사 표현에서 핵심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저자는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와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적 스승 에스더 힉스의 온라인 동영상을 몇 편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에너지를 그릇되게 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분명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내가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의 먹잇감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후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상황이 개선되었다. 나는 보수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사실 나도 잘 알았다.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마당에 두둑한 급여를 주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특히 더 감사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급여 덕분에 삶에서 여러 가지 안락함도 누리고 있었다. 나는 감사하는 상태, 즉 높은 진동 상태에 머물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주 이런 감사할 면들을 떠올렸다. 몇 달 후에 이 관리자는 승진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갔다. 나도 급여가 인상되었고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기간이 그 직장에서 보낸 가장 좋았던 시절에 든다. 단지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을 뿐인데 기분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보상을 얻게 된 셈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의 방향을 두려움에 맞춘다. 당신의 문제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의 초점을 문제의 해결에 맞춰보라는 얘기다. 우주는 모든 영역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의 환각에 가려막혀 그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 몸에 독을 품고 있는 격이다.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서의 목표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유익한 생각으로 바꿔서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배적인 생각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쳐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짓는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저지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변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털어내버리고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셈이다. 이런 방법은 단지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려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로 효과가 없다. 진짜 감정이 그와는 다른 암시를 발산해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억제된 감정은 몸 안에서 독이 되어 결국에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진동을 높일 수 있게 변환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낮은 진동의 감정을 높은 진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환시키는 법. 1. 분간 해내기.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분간해야 한다. 사라의 경우에는 슬프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살펴보니 사라는 자신이 괄시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였다. 2. 질문하기. 우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어떤 생각이 이런 감정을 일으킨 걸까? 하고 말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짚어보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당수는 과장, 오해, 남들부터로 강요된 견해의 바탕을 둔다.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잘못된 개념과 판단의 의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보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논리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생각의 이면에 깔린 믿음에 도전해서 그 타당성의 의문을 던져보자. 3번. 이해하기. 이번 단계의 관건은 감정 이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사라는 스스로의 가치가 남들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었던 이유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4. 대체하기.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힘을 북돋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나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며 더 위대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려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처리하는 게 좋을까? 해로운 생각을 그 순간에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느끼게 해줄 만한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사라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사랑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누군가를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힘을 북돋는 생각에 실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느끼고 싶은 그대로 느꼈던 때를 떠올려보자. 사라는 자신이 가치가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에 차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는 셈이다. 이 방법은 자신감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유용하게 작용했던 어떤 행동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든 실력을 길러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는 단지 우리 자신이 되는 것도 잘못인 양 느끼게 내몰기 일쑤이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극히 행복해 한다는 걸 이유로 당신을 가리켜 말수가 적다고 말한다. 마찰과 극성 떨기를 피한다는 이유로 나약하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빠져있다는 걸 이유로 집착적이라고 말한다.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례하다고 말한다. 자존감을 가진 걸 이유로 오만하다고 말한다. 외향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갑갑하다고 말한다. 자기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걸 이유로 틀렸다고 말한다. 잡담에 잘 끼지 않으려고 한다고 숙기가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인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이유로 별나다고 말한다. 긍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가식적이라고 말한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편안해 한다는 걸 이유로 외톨이라고 말한다. 남들과 똑같은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황한다고 말한다. 지식을 추구한다는 걸 이유로 책벌레라고 말한다. 외모를 유명인처럼 꾸미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촌스럽다고 말한다. 학구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멍청하다고 말한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이유로 미쳤다고 말한다.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안다는 걸 이유로 쫀쫀하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는 걸 이유로 의리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둬라. 사람들이 바라는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다. 믿음을 초래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에서 진실로 받아들인 것의 결과이다. 당신이 곧 당신의 생각은 아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의 목격자이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나는 사실상 나는 화가 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의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의식을 더 잘하게 되면 더 나은 행동 방식을 선택할 줄도 알게 된다.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사건은 중립적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에 꼬리표를 단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라. 그런 다음 당신의 생각들을 관찰하라. 그러면 무의식적인 정신을 의식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즉, 생각을 의식으로 바꾸게 된다. 일단 당신의 생각에 주목해야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명상은 이런 기량을 갈고 닦기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힘을 잃게 하는 생각은 진짜 당신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게 놔둬라. 아니면 힘을 복돋는 생각을 해도 좋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실직을 했다면 취직을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하기 쉽지만 그럴 경우에는 절망감에 빠져 진동이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새 직장을 찾을 기회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더 나아져서 진동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살아가기의 실행이다. 진정한 당신이 될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정신을 새롭게 길들여라. 그 과정이 빠르게 진전되진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부정적 사고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긍정적 사고의 새로운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외부적인 사건을 통제하려고 들기보다 정신이 그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하는 말이지만 스스로를 속여서 믿게 만든 자기암시는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믿음을 바꾸었던 때의 얘기를 다시 꺼내자면 당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미래를 바꾸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전의 믿음에 이성적으로 맞설 증거부터 찾아야 했다. 어떤 생각을 자기암시로 말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자기암시가 거부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암시를 활용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암시를 반복하기 전에 실질성을 더해주면 큰 힘이 생긴다.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중요한 일이며 내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기분이 좋을 때 자기암시를 해야 자기암시가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기분 상태에 있든 간에 자기암시의 반복은 진동을 높일 수가 있다. 어떤 말에 진심을 담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침내는 당신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암시는 당신이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말투로 말하라. 친구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쓰지 마라. 피하려는 대상은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집요하게 들러붙으려 드는 경향이 있다. 피하려고 발산시키는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 보다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자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라. 또한 자기 암시는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한다. 목표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면 잠재의식은 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자기 암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에서 2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지만 감정적인 투자가 할애 시간보다 더 중요하니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이 되거나 치유를 해주기도 한다. 당신이 쓰고 내뱉는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그러니 말을 함에 있어 현명해야 한다.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표를 설정해라. 자신감을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목표를 실현하고 나면 더 큰 목표의 실현에도 자신감이 붙게 된다. 일단 목표를 찾아서 글로 적고 그러고 난 뒤에는 매일 소리내서 말해보자. 목표를 살짝 조정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빈번히 목표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조율해서 시각화의 대상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이 과정은 자기 암시를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뇌와 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입하는 생각을 뇌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당신이 현재의 자신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뇌는 그 상상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자신감이 더 높아진다. 감각을 동원하라. 시각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의 개별적인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림이 아니라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 미각,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새 차를 원한다면 단지 그 자동차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차에 타서 운전하고 다니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차에서 나는 소리, 도로의 풍경, 그날의 날씨와 기온 등등 운전 중에 마주칠 여러 상황을 떠올려보자. 창의성을 발휘하고 밝고 다채롭게, 요란하고 거창하게 상황을 그려 현실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상 속 상황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생각해보자. 단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상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촉발해야 하며 그러자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별로 없는 조용한 곳에서 시각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 나는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조금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시각화한 상황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들떠온다. 좋은 진동을 포용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법을 배워라. 억지로 결과를 끌어내려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 어차피 당신의 것이 되기로 정해진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과음을 해서 차 사고를 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도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이는 훨씬 더 무책임한 처신이 된다.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사고를 자초하는 격이고 이때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교훈을 무시하는 행동은 우주에게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암시를 보내는 셈이다. 그러니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언제나 우주로부터 진정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살도록 또 더 위대한 일들을 펼치며 살도록 인도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당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자. 안 좋은 경험에는 언제나 배울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동의 법칙하에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책은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맥락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